오늘도 저녁은 마트다. 마스트 비짓도 아니고. 아, 나 이런 골목 감성 너무 좋아하거든. 아, 색깔 미쳤네. 여기 정말 파이 맛집이네요. 안 찍는다고 그쪽이요. 오, 오케이. 한국인들한테 인사하래. 오늘도 저녁은 마트다. 제한시간 30분이 부족하진 않다. 그저 만원대에 이거저거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땡큐다. 그저 만원. 유럽이 좋은 게 외식하는 거는 정말 비싼데 슈퍼마켓의 퀄리티는 또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혼밥하기도 너무 편하고 알버트하임 와가지고 쿠스쿠스 샐러드랑 과일이랑 스틸 워터 있잖아요. 스파클링 없는 거 그거 샀어요. 얘네가 너무 좋은 게 샐러드, 과일, 샌드위치 이런 종류가 되게 많아. 그리고 요거트도 샀어요. 아이슬란드 이렇게 해서 14,000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은 여기 식당이 물이 다 가격을 받으니까 그냥 수돗물 마셔도 되니까 수돗물 달라 그랬거든요. 수돗물은 공짜라서. 근데 배가 살살 찌르듯이 아픈 게 어제 오늘 계속 그런 게 수돗물 때문인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깨달았어. 그래서 위가 좀 둔감하신 분은 수돗물 마셔도 되는데 저처럼 위가 좀 예민한 사람들은 수돗물을 마시지 마세요. 왜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샀습니다. 스파클링은 탄산이고 스틸은 그냥 생수예요. 알버타임이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앉아서 먹고 가도 되고 충전도 할 수 있고, 다만 뭔가를 사야만 앉을 수 있고 최대 30분까지만 앉으라고 권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속이 슬슬 찌르거든. 속 편한 음식 위주로 먹으려고. 다행히 그날 이후 복통은 사라졌다. 다시는 식당에서 수돗물 타령하지 말자. 아나나스가 파인애플이거든요. 칸탈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칸탈루프, 빨간색 멜론, 그리고 키위 이런 거 먹어줘야 돼. 오늘은 전세, 아니 전전세 세입자와 싸움이 좀 있었다. 그래서 표정이 영 밝지가 않은데. 진짜 맛있다. 확실히 네덜란드는 유제품이 맛있어. 재밌다. 유럽이 되게 쿨해진 게 뭐냐면 웬만한 조그만한 가게에서도 이제 카드 다 받아주고 이런 대형 마트에서 셀프 계산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눈치 안 주고. 왜냐면 설령 한두 개 뿌려간다 한들 직원 인건비 주는 것보다는 싸거든. 스트리트 숙소에 도착했고요. 숙소가 너무 예뻐요. 정원이 있는데 너무 예쁘죠. 이 새끼는 돈도 없나 하실 수도 있어요. 맨날 호스텔만 묵고. 근데 제가 호스텔에 묵는 이유가 가격이라는 점도 물론 있지만 충분히 프라이빗해요. 충분히 내 침대가 가려져 있고 요즘에는. 그리고 유럽의 호스텔은 한국의 호스텔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깨끗하고 월등히 예뻐요. 공용 공간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굳이 왜 쳐다보시지? 자기들 찍는다 생각했나? 굳이 뭐 호텔에 묵을 필요를 나는 못 느끼겠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네가 있네. 물론 완전히 혼자만의 편안함 그러려면은 호텔이 맞긴 한데 유럽 호텔 비싸잖아요. 진짜 제일 싼 게 12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가면 또 허름해서 오히려 좀 무서워. 그래서 그런 데 갈 바에 차라리 적당히 공용 공간이 있고 적당히 깨끗하고 좋은 호스텔이 저는 차라리 낫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호스텔은 게스트하우스라고 보통 불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게스트하우스의 시설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요. 침대도 너무 불편하고 다닥다닥형밖에 없어요. 공용 공간도 너무 없고. 근데 유럽은 워낙에 전 세계에서 배낭여행객들이 몰리는 곳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런
가성비형 숙소인 호스텔이 되게 체계화 있게,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하니까 시설도 좋아요, 충분히. 그리고 나이 들은 사람도 꽤 많이 옵니다. 시끄러운 호스텔도 있고 조용한 호스텔도 있어요. 되게 호스텔마다 성격이 달라서 이제 어린애들 막 왁자지껄 하는 게 싫으면 조용한 호스텔 충분히 검색해서 묵으면 됩니다. 여기 마스트리트는 저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거든요. 왜 여길 왔냐? 제가 점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중간 거점이 마스트리트밖에 없더라고요. 교통의 요지기도 하고. 그래서 왔고. 호스텔의 장점이 이거예요. 이런 취사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재료 사가지고 만들어 먹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죠. 물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 호스텔이 되게 코지하고 시설이 많아요. 여기 주방에서 마음대로 취사할 수 있고, 일로 가면은 밥 먹을 수 있는 공간 있고, 또 일로 가면은 게임하거나 텔레비 볼 수 있는 곳도 있고. 저는 지금 네덜란드의 남동쪽 제일 끄트머리, 벨기에랑 독일 국경에 인접한 소도시죠. 마스트리트라는 데에 와 있고요.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단지 루트상 중간에 거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예전에 독일 베를린에서 이태리 갈 때 중간에 뉘른베르크를 거쳤듯이 그런 느낌으로 온 거고, 제가 뭐 마스트리트를 들어나 봤겠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요. 마스트리트가 뭔데? 마스트리트가 마스트 비짓도 아니고 어디라고 내가 왔겠어. 아무 정보가 없어요. 마스트리트는 제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사진만 보고 저는 예쁜 거 골라가지고 그냥 글로 가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걸을 때는 좌우 잘 봐야 돼요. 특히 네덜란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어요. 글로 행인이 지나가면은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부터 기본 에티켓으로 장착을 하고 여행을 해야 됩니다. 사람 많이 가는데도 따라 걸으면 뭐가 나와. 백거라이. 아, 여기 느낌 있다. 제가 빵돌이거든요. 제가 빵돌이지만 지금 제가 빵이 마렵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배가 허기 질 때까지 걸은 다음에 그때 딱 먹는 거 좋아해요. 잠깐만. 너무 예쁘다. 나 이런 거 못 참아. 제 생각에 네덜란드는 따뜻하고 든든한 음식보다는 간식이나 빵 이런 게 발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달아. 디저트가 전반적으로 단데 에스프레소 같은 거랑 먹으면 딱 맞아요. 일로 또 쭉 가면은 제가 찜해놨던 치즈 가게가 있거든요. 치즈를 사갖고 가야 되는 임무를 맡아서 김치가 있어요. 김치가. 와, 이게 뭐지? 얘네가 영어가 거의 제2 모국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네덜란드가 영어를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왜 네덜란드어만 쓰지? 샌드위치랑 와인이랑 맥주. 이 네덜란드인의 감튀 사랑은 정말. 아, 여기네. 치즈가게. 나 여기 가보려고 그랬는데. Can I shoot just myself? It's a video. Can I take this on the plane? It's no problem. Small round ones like that over there, or for pieces from this one, it's not a problem because I can vacuum them. Yeah. And those pieces you have to keep cold. Yeah, is this all from Dutch? Yeah, Dutch cheese. I like old one. Oh, those are all middle-aged. So maybe yellow one is Normal, no herbs. Yeah, true. So it is Gouda, right? Gouda cheese. Yeah, Gouda. yeah. Can I just taste a little? I don't have them to taste. I've got a lot of cheeses to taste, but not that cheese. Okay, this one. You can take it. Thank you. 맛도 안 보고 그냥 샀어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그 대중적인 브랜드가 아니라 되게 로컬스러운 브랜드인 것 같아서. 아,
미치겠다. 아이스크림. 맘마 스트리트 왔는데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사실 제가 막 이렇게 촬영을 남들을 못 찍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렇게 외국인이랑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잘 못 찍어요. 그게 내가 영어가 자신 없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불편해할까봐. 왜 사적인 대화를 왜 녹화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아, 이쁘다. 여행 유튜버로서 영어로 대화하고 그러는 것도 담아야 하니까 그래서 녹화를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찍었습니다. 와, 스트리트 이쁘네. 야. 와, 도시마다 매력이 다르구나. 한적해서 좋다. 한적하고 깨끗하고. 또 사진 찍어야지. 야. 아, 여기 사실 1박만 하고 바로 그냥 떠달라 그랬거든? 근데 내가 2박을 잡았어. 혹시 몰라서. 근데 잘 잡았네. 그래서 아, 너무 좋다. 도시가 되게 사랑스럽네. 아니 뭐 마스트리트 볼 거 없다, 패스해라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쁜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 시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대도시만 보지 마세요.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고루고루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더 되면 도시도 보고 대자연 같은 것도 보고. 예를 들어서 나는 런던, 파리, 로마, 베를린만 볼 거야. 그러면 지루하거든. 아, 여기가 그 사진 그거구나. 유럽은 꼭 그 골목골목을 가보세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골목 감성이 주는 그 포근함이 있어. 그리고 그 골목이 가장 로컬스러운 곳이거든요. 사실 뭐 구글링 하면은 맨 처음에 뜨는 사진 이런 거는 관광객들이 우르르 몰리는 곳이고 골목골목을 꼭 가보세요. 저기 모르고 타이밍 놓쳐서 서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무섭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 T적인 사고방식인가 이게? 와,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저기 사람 올라가서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일로 쭉 가면 구글링한 것 중에 엄청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아, 마스트리트는 골목이 이쁘다. 아, 나 이런 골목 감성 너무 좋아하거든. 아, 그냥 유럽은 소도시도 다 이쁜 것 같아. 여기는 약간 나이 많은 관광객들이 많구나. 하긴 뭐 나도 나이 많지. 이렇게 동상마저도 저렇게 고급지냐. 와, 아, 색깔 미쳤네. 일로 쭉 가면 제가 아까 검색한 유명한 빵집이 나오고요. 이건 뭘까? 와, 땅콩. 아니 이게 뭐지? 티 맛있어. 저렇게 애기 태우는 자전거가 많아요, 네덜란드가. 찾았어요. 비스찹스 마카라이 안 스마코가. 너무 달아 보여서 하나같이 달아 보이냐. 짠짜랑 먹고 싶은데. 합석이란 문화가 잘 없는 한국 정서에는 이 같이 앉는다는 게 영 어색합니다. 합석해도 되냐 물었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어요. 이런 자리가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파이가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왜 네덜란드 사람들이 베지테리언이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맛보다는 건강식을 추구하는 것 같달까요? 여기 정말 파이 맛집이네요. 왜 유명한 집인지 알 것 같네요. 규즈베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시큼 달콤해요. 커피도 예술이네요. Ja, zo. Kan je nog wel wisselen zijn en van koppen. 맛있었어요. 파이 진짜 맛있었어. 그 옛날에 이태원에 있던 타르틴 약간 그런 풍인데 시큼하고 되게 달잖아요. 단데 빵이 너무 맛있어서 그 너무 단 게 이해가 되는, 전반적으로 밸런스는 좋았어요. 그리고 시나몬롤 하나 더 포장했습니다. 같은 블랙인데 이렇게 색깔이 이쁘지? 다크 그레이인가? 확실히 고흐의 나라답게 이렇게 색감이 발달했어. 안 찍는다고 그쪽이요. 자기 찍는 줄 알고. 여행 유튜브가 어려워. 너무 주변을 안 찍으면은 시청자들이 불만, 너무 주변을 찍으면 행인들이 불만. 그래서 어려워요, 촬영이. 게다가 혼자면 말해야지, 길 봐야지, 막 눈치 봐야지. 옆에서 누가 알아서 그냥 딱딱 나 찍어줬으면 좋겠어. 누가 좀 지원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같이 여행 다니면서 촬영도 해주고, 대신에 제가 루트 빠삭하게 해서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저게 또 유명한 거 같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쭉 가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에 손꼽히는 도미니카넨 북스토어가 있어요. 성당 안에 있는 서점인데 여기 왔으니 가봐야죠. 이 도시는 정말 네덜란드 현지인이 관광하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 관광객이 거의 없어요. 특히 에이지어는 아예 없어. 하여간 그냥 찍히면 좀 찍히나 보다 하면 되지. 그냥 거기에 팍팍 돌리고. 일본이나 네덜란드나 똑같아, 비슷해. 아니, 마스트리트가 나는 시골 도시인 줄 알았는데 또 완전히 무슨 시티네 시티야. 응? 만 마스트 비짓 해야겠는데 이거? What? 왜 여기가 도미니칸인지 그 기원이 궁금하게. 도미니카가 네덜란드 식민지였나? 혹시? 여긴데. 한 달 도미니카네. 웅장하다. 거의 뭐 한 6층 높이 정도의 천장이 뚫려 있어서 두유노 한칸 한강책이 있을 것도 같은데. 근데 네덜란드가 그래도 영어를 많이 표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네덜란드어를 훨씬 많이 쓰네. 아니 뭐 책도 다 네덜란드어일 것 같은데, 뭐 그 포르투갈 포르투의 그 서점만큼 예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치가 있네. 성당 안 서점으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안에 카페도 있고 방문할 가치가 있어. 한강 찾기 미션도 아니고. 한강이 그래도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네요. 아직 제가 책을 읽진 않았는데
되게 야하다 그러는데 외설이냐 예술이냐를 봤을 때 그 모호한 경계선에서 예술성의 가치를 높게 사는 그 정서가 어떻게 보면은 좀 유럽 감성에 맞았던 거 아닐까? 이렇게 막 혼잣말로 브이로그 찍고 이러는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좀 낯설게 봐요. 되게 힘들어. 그냥 무시하고 찍으면 돼. 무시하고 찍고 입가는 그냥 미소 지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늘어. 제 배터리가 6% 남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촬영을 끝내고 좀 편하게 돌아다닐게요. 진짜 힘들어. 그 사람이 줄 서 먹길래 한번 먹어보려고요. 쿠키집인데 진짜 네덜란드는 당 충전만 하고 가네. 그 한국의 벤스 쿠키 들어왔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맛 비슷해요. 맛있죠 당연히. 근데 얘네는 디저트가 전반적으로 달구나. 그래서 많이는 못 먹겠어. 밥 먹고 단 거 땡길 때 먹어야 될 것 같아. Enter at your own risk. 애기야. 애기야. 키티. 드디어 내가 먹고 싶은 류의 네덜란드 음식을 찾았어. 튀김. 저 올리바는 진짜 맛있네. 좀 이렇게 얘네는 음식이 단조롭냐 항상. 양념도 단조롭고 튀김인데 마요네즈나 타르타르만 주면은 너무 느끼하지. 스펠링 with garlic sauce. I don't remember. 맛있다. 맥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동양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여행을 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 그냥 특히 유럽을 여행하는 거를 좋아해요. 제가 유튜브에 여행 비디오를 올리고 있거든요. 인플루언서는 아니고요. 그냥 초보자예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꿈이 있어요. 유럽 여행하는 것이 꿈이죠. 굉장히 멀고 다양한 문화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일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휴가를 내기가 어렵죠. 그들은 정말 바쁘거든요. 그래서 유럽 등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일종의 꿈이에요. 비디오 좀만 찍어도 될까요? 오케이. 한국인들한테 인사하래. 맛있다까진 모르겠어. 얘네 음식은 디저트뿐만 아니라 메인 식사도 좀 달아. 왜 이렇게 단 걸 좋아하지? 얘네? 뭐 말고기를 먹어봤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